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기술주들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금리가 제법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밑 금리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100지수입니다. 대형 기술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2.57% 떨어졌습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나스닥 100지수 흐름입니다. 팬데믹 반등 장세 이후로 100일 이동평균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6차례나 반복해서 강력한 지지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강한 지지선이 일단 3거래일 만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100지수 장중 흐름입니다. 빨간색 선 1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자 낙폭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100일선이 이번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실망한 지수는 내리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에게는 괜찮은 금리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밑의 금리 환경은 달랐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걸 두고 보통 미국의 실질금리라고 하죠. 뉴욕 증시 개장 직전부터 해서 아주 큰 폭의 뜀박질을 반복했습니다. 제법 강한 실질금리 상승 움직임이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연준의 실질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5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입니다. 연초부터 가파르게 뛰기 시작해서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가 돼 있습니다.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실질금리가 제로 0%에서 이만큼이나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라일 브레이나드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시종일관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공손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리는 전망을 내놨다면서 자산 매입을 끝내자마자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매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난 뒤에 경제지표가 실제로 어떤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둘기풍의 발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노동계층 가족들로부터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기술주 부진이 꼭 금리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기술주의 순이익 증가율이 S&P 500 전체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냅니다. 2020년 팬데믹 때만 해도 이렇게 기술주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S&P 500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로는 구도가 뒤집어졌습니다. 기술주의 실적 성장 속도가 시장 평균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PPI는 전달에 비해서 0.1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 0.4%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떨어진 덕을 많이 봤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또 있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중간재 가공상품의 가격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0.3% 떨어졌습니다. 무려 2020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 지표를 두고 생산자 물가라고 불렀는데 지난 봄 정점 이후에 둔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금리 전망도 자연히 불확실합니다. 지표와 뉴스를 편견 없이 냉철하게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